그동안 진범 논란이 일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3인조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7년 만입니다. 삼례 3인조가 누명을 벗은 데는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한 부산 3인조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진범이 17년 만에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낸 이전 사업 무효소송 1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전 공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은 대학가의 시국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풍남문 광장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진범 논란이 일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3인조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7년 만입니다. 네, 재판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삼례 3인조가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살인자라는 낙인을 지우는데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저도 아빠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좀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는 장례식도 못 치러드리고 그랬지만. 이들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에서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최고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고 글도 쓸 줄 몰랐던 이들을 폭행하고 진술을 짜맞춰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7년간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법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의 자백 경위와 진술의 합리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재심을 맡은 변호인은 사회적 약자를 범인으로 몬 부당한 공권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관여된 수많은 경찰, 검사, 판사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분들한테 겸허히 반성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자백을 하고 재판부가 사실상 사법부의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어서 실제 항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3명의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데에는 자신이 진짜 살인범이라고 자백한 부산 3인조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진범이 17년 만에 강도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전주의 한 주택을 찾은 남자. 머뭇거리며 다가선 그에게 한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삼례 강도치사 사건의 피해자 최성자 씨입니다. 네,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서로. 네. 저도 좀 많이 내려놓을 거니까. 네. 자신이 진짜 살인범이라고 자백한 부산 3인조 이모 씨가 17년 만에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어머니가 좀 풀려가지고 뭐랄까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활동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밤에 돌아다니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다던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이제 국가가 사죄할 차례라고 말합니다. 왜 경찰이 가짜 범인을 내세우고 검찰은 진짜 범인을 풀어줬는지 국가가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늦게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그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에게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진범보다 못한 재심 변호인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물론 당시 수사 경찰관과 검사, 법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역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올해 전라북도 국가 예산 증가율이 0.7%로 전국 평균 6.5%보다 크게 낮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한 전북의 국가 예산 점유율이 지난 2014년 1.8%에서 올해 1.5%로 줄었다며 정부의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는 주민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전 사업 무효 소송 1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전 공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코시티 개발 예정지인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가 옮겨갈 전주시 도도동 일대입니다. 도도동 주변인 전주와 김제, 익산의 일부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이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업계획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대책위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국방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시는 공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막는 주민들과의 불상사를 우려해 반대 대책위와의 합의하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보류해왔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상생 발전 방향들을 서로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반대 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막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1심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공사 강행한다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주시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762억 원의 교부금 삭감 통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받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결과가 패소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방파제 공사가 다음 달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항만 조성을 위해 민간 자본 유치가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1조 1천억 원이 민간 자본으로 계획돼 기업 유치가 시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운업계 불황으로 참여할 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전체 사업비 2조 5천억 원 가운데 국가 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기본 계획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한 데 이어서 도심 광장에선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노에 찬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총학생회는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각각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특검을 도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추후 후속 대책을 강구한다. 도심 광장에서는 다시 촛불이 환한 불을 밝혔습니다.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됐다며 너나 할 것 없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단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말인 내일은 거리 행진이 펼쳐집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전주 세이브존에서 한옥마을까지 시국 대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거는 헌정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하야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와대 비선실세 농단으로 시작된 정권 퇴진운동이 전북에서도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가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6.1%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은 32,400원에서 34,100원으로 1,7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3만 원대까지 무너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0kg 기준 지난 25일자 산지 햅쌀값은 12만 9,628원으로 조사돼 95년 이래 21년 만에 처음으로 13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수학기 쌀값이 13만 411원을 밑돌면 WTO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정부의 변동직불금 한도 1조 4,900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급돼 앞으로 쌀값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농민들이 목표가 대비 하락폭의 85%도 다 받지 못하는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열린 장애인체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전북 선수단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프랑스 리옹에 연수를 보낸 유소년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12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체육회는 성적 향상을 위해 경기단체 안정화에 힘써왔습니다. 점차 안정을 찾은 단체들은 활발히 선수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 전문 지도자들이 투입되면서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키워왔던 우리 우수한 선수들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이겠고요. 신인 선수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고요. 전북 현대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프랑스 리옹에 보낸 유소년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전북 현대 클럽팀인 영생고와 김제 금산중 6명은 5주 동안 리옹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생활하며 선진 축구를 익혔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고 또 여기서 느끼지 못한 거를 거기서 느껴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런 점을 잊지 않고 또 그런 걸 축구적인 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축구 인생에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았어요. 장수군청이 문보성 전 익산 216호 코치를 사령탑으로 6명으로 구성된 여자 탁구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3월 이후부터 전국대회에 출전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주 국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부터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12개 나라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내일 오후 태조어진 봉안 행렬을 재현합니다. 봉안 행렬 재현은 전주시청 광장에서 진발 의식을 한 뒤 8달로를 거쳐 경기전에서 봉안 의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후 3시쯤부터 1시간가량 오거리 광장에서 풍남문 사거리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인 용정-용진 구간의 개통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용정-용진 구간을 당초 오늘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도로안전시설이 미흡해 다음 달에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정-용진 구간은 전주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6개 구간 가운데 하나로 길이는 11km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그리고 학계로 구성된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인사발전추진위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 인사제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1:1 교류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전입 전출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이 한 해 평균 30명 안팎에 그칠 정도로 인사 교류가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중 두 나라가 새만금과 중국 옌타이시 등에 조성하는 한중 산업단지에 대해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중국 옌타이시 등은 실무 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함께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양측 홈페이지에 상대 측 산업단지를 소개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개장 2년을 맞았습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야시장에 매주 평균 16,000명이 찾으면서 시장 활성화와 함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시장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열리고 청년과 다문화 가정 등의 상인들이 4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까지 최고 8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아침에는 첫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